안 돼.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제 정치예요? 윤석열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본인이 유명해졌는데 사실상 내로남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화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퇴 쇼를 한 거 아닌가. 여권의 정권 교체 빌미를 주지 않겠다. 당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부친의 부동산 의혹 제기에 의원직을 사퇴한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는 윤희숙 의원이 유일한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언론 보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제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보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광수, 정치권에서도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진전 교수는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것이고 한국 정치의 죽비를 때린 것 같다. 꽤 그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인물들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한 거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권익위로부터 그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받은 의원이 여야가 그 25명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설명 또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다 집중했다면 유일하게 윤희숙 의원이 억울한 건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대선 경선 후보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이런 결정은 굉장히 그 보기 드문 그 결정인 거죠. 거기에 무슨 뭐 정치적 고려가 있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윤 의원이 얘기한 대로 염치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진중권 교수가 뭐 나중에 더 크게 쓰일 거다 그런 고려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볼펜을 놓지 않으면은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제 손에 있는 은을 놓지 않으면은 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정치인은 자기가 버려야 할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 손에 갖고 있는 그 작은 이권, 작은 지위, 작은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깔끔히 해명을 해야 본인이 말하는 책임 정치를 완성하는 걸 텐데요. 부친의 세종시 농지 구매 과정이 부동산 투기로 보인다는 주장이 오늘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5년 전에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귀농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이게 윤 의원이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근무 시기와 겹친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산단에서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이 있는데 그 차이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지금 여당에서 윤희숙 의원을 흠집내고 있다. 이런 반박을 윤희숙 의원을 최근 대선 과정에서 도왔던 박수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해당 이 토지 구매, 농지 구매의 투기성 목적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여당에서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수사받는 데 유리하겠습니까?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수사받는 데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직 가지고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어떤 권위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보호막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수사 다 받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의원실을 통해 나온 입장문을 보게 되면 모든 가족이 수사 과정에 뭐 떳떳하게 임할 것이며 요구하는 자료 같은 경우도 다 소명해서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돌려 비판하기보다는 본회의 열어서 정말 깔끔하게 표결 통해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투기 의심자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민주당이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진퇴양난일 것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 표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퇴안 찬성할 것인가 민주당 당론 정하면 됩니다. 그거부터 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미공개 정보를 아버지가 알고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냐는 게 의혹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겁니다. 사위 찬스, 그러니까 사위가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달 뒤에 이 땅을 샀고 이 땅이 지금은 많은 시세 차익을 누렸다. 그러니까 옆 가까운데 좀 정부에 괜찮은 산단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투기한 걸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 테크닉이라 그럴까요? 이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확 정치 이슈화로 돌려서 사실상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직 사퇴 이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뭐 이 내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인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동일할까 저는 좀 의구심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스꽝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부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뭐 이 송구하다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사실상 아무 연고가 없는 그 세종시 인근에 세종시죠. 그 이 행정구역상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 3,300평이라는 부분을 아버지가 80세에 삽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진짜로 농사 지으시려고 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지금 뭐 사회가 그 당시에 기재부 정책보좌관이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10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투기의 어떤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본인이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 일단 무조건 우스꽝스러운 조사 결과다. 그러면 민주당의 그 12명을 조사 결과 받았을 때는 왜 우스꽝스럽다는 표현을 안 했나요? 권익위가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는 지금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준호 대변인, 조금 전에 윤희숙 의원도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뭐 일부 보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혹은 사퇴 쇼 아니냐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사직서를 이미 어제 기자회견 전에 냈다. 뭐 이런 반응까지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그 권익위 자료를 민주당에서 이제 먼저 권익위에서 그 검사를 받고 12명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자료를 국민들 앞에 공개를 했다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리도 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 대한 판단을 존중했던 건데 우리가 직접 받아보니 상당 부분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느낀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윤희숙 의원께서 방금 전에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사퇴로 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엄중한 수사를 받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현재 본인과 가족, 직장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억측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현재 이 의혹이 각종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확한 사안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혹 제기의 핵심이 이분이 지금 KDI에서 근무를 했고 그 KDI가 예탈을 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 예. 이런 식이면요. 지금 경기도에 지금 대부분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민주당 쪽 인사들인데 그분들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전부 다 걸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의혹을 제기해야지 아닌 말고식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